2022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엽록체에 대한 기억 이경주. 숲을 떠난 푸른 빛의 기억이 갇힌 방으로 들어간다. 형광등 불에 달궈진 자갈과 모래알들이 바닥에 깔리어 정갈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 마른 바람이 눈에 익거나 때로는 낯선 발자국을 지우는 한낮에는 미세한 먹이 사슬들이 잠깐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얗다. 종일 내리쬐는 빛은 벽에 박힌 나무들의 뿌리와 그걸 바라보는 죽은 새들의 밥상과 좁은 틈새를 뚫고 머리를 든 작은 벌레들의 핏줄까지도 하얗게 만든다. 한 번이라도 불빛에 닿은 것들은 제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오후가 저물 때면 변색의 관성은 더욱 강해져 누구도 아침을 기억하지 못한다. 방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나갈 수 없다. 아무렇게 발을 들여놓았다가 깊은 사막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폭풍에 갇혀 돌아설 수 없다.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표정이라는 창백한 빛뿐인 고요한 방이 암흑 속을 빠르게 날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고 녹색이 사라진 방으로 계속 나비들이 날아 들어온다. 엽록체에 대한 기억, 이경주 시인의 시입니다. 푸른 숲을 떠난 푸른 빛의 기억이 갇힌 방으로. 숲은 생명의 공간이죠. 근데 엽록체라는 거는 먼저 엽록체를 좀 알아야겠죠. 엽록체 안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죠. 엽록체는 엽록소를 통해서 광합성 활동을 하고 그 광합성 활동을 통해서 식물의 에너지와 힘을 만들죠. 그래서 근데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원래 푸른색, 녹색이기 때문에 풀들이 녹색으로 보입니다. 숲을 떠난 푸른빛의 기억이 갇힌 방으로. 그렇죠. 숲은 생명의 공간이고 그 생명의 공간을 푸르름의 공간이죠. 그 푸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이 도시의 어떤 그런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근데 이 방은 꼭 도시의 방이 아니더라도 일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욕망이 숨쉬는 도시의 어떤 직장 이런 데일 수도 있겠죠. 형광등 불에 달궈진 자갈과 모래알들이 바닥에 깔려 정갈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광등 자갈과 모래는 흔히 햇빛에 달궈지는데 여기서는 형광등 불이라고 했어요. 햇빛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어떤 푸르름을 만들 수 있지만 형광등 불빛에 광합성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걸로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푸르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근데 자갈과 모래알이 그런 형광등에 달궈졌다라고 합니다. 바닥에 깔려 정갈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자갈과 모래알이 바닥에 깔려서 형광등 불빛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도시 건물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정갈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갈은 독이 있죠. 독이 있는데 좀 약간 이게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갈이라는 것은 독이 있어서 약간 그 푸르름을 잃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아닐까. 늘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그 형광등 그 바닥이 건물 바닥이 정갈이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바람이 눈에 익거나 때로는 낯선 발자국을 치우는 한낮에는 미세한 먹이 사슬들이 잠깐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마른 바람, 어떤 현대 도시의 기운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 도시의 기운이 마른 바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도시의 기운이 눈에 익어가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 분위기에. 그리고 낯선 발자국들. 도시의 사람들은 맨날 만나지만 맨날 다 낯선 사람들이죠. 그 낯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진 않죠. 바로 다 잊어버리죠. 그런 낯선 발자국을 지우는 한낮에는 미세한 먹이 사슬들이 잠깐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미세한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은 뭐 이렇게 약자와 강자의 관계에 의해서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다 미세한 먹이 사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우리가 어떤 강자라서 먹고 먹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민초들을 미세한 먹이 사슬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민초들이 잠깐 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하얗다라고 했어요. 원래 이 시인은 지금 엽록체 푸르름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얗다. 여기서 하얀색은 좀 부정적인 것이죠. 존재들이 색깔을 잃어버리고 푸르름을 잃어버리고 희멀겋게 생명이 없이 희멀겋게 된 모양을 색깔을 하얗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일 내리쬐는 빛은 벽에 박힌 나무들의 뿌리와 그걸 바라보는 죽은 새들의 밥상과 좁은 틈새를 뚫고 머리를 든 작은 벌레들의 핏줄까지 하얗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일 내리쬐는 불빛이, 이게 햇빛이면 좋을 텐데 이것은 형광등 불빛이죠. 즉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빛이에요. 벽에 박힌 나무들의 뿌리와 그걸 바라보는 죽은 새들의 밥상. 나무는 타고 올라가는 생명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무가 그런 생명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오름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죽은 새들과 그러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죽은 새라고 말했어요. 희망이 꺾인 새들이죠. 새는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새인 겁니다. 그 새들의 밥상은 나무 위에 맺힌 어떤 보상과 같은 것이고 열매와 같은 것이겠죠. 좁은 틈새를 뚫고 머리를 든 작은 벌레들의 좁은 틈새를 뚫고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기 보니까 혹시 이게 취업의 좁은 관문을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머리를 든 작은 벌레들의 그렇죠. 그 민초들의 그 경쟁, 어떤 그 살인적인 경쟁, 사회에서 사회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민초들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핏줄까지 하얗게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빛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 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잠시만요. 네, 여기 한 번이라도 여기서부터죠.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번이라도 불빛에 닿은 것들은 제 본질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형광등의 불빛은 어떤 현대 도시의 욕망을 의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만 닿아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빛이니까요. 그죠? 근데 제 색깔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닿으면 어떤 그 생명이 자기의 욕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 자기의 색깔이죠. 자신의 욕망을 잃어버리고 어떤 그 도시의 불빛, 즉 형광 불빛이 보여내주는 그런 타자의 욕망을 하게 되어서 그 함정에 빠진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오후가 저물면 변색의 관성은 더욱 강해져. 그죠? 변색의 관성이려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느라고 자기 색깔을 계속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이 꺾이고 그럴 것이다 라는 비극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아침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방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나갈 수 없다. 아무렇게 발을 들여놓았다가 깊은 사막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폭풍에 갇혀 돌아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생활의 현장이죠. 그 욕망이 꿈틀대는 그런 생활의 현장. 그런 방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아무렇게나 발을 들여놓았다가 깊은 사막 속으로, 이때 사막은 도시의 분위기를 말하죠. 어떤 그런 사막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폭풍, 그 도시에 들어가는 어떤 그 바람은 폭풍이라고 합니다. 그 폭풍에 갇혀서 돌아설 수가 없다.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렇죠. 표정이라고는 창백한 빛뿐인 고요한 방이. 그래요. 광합성이 안 되니까 어떤 푸른 생명의 빛이 없는 그런 방인 거죠. 암흑 속을 빠르게 날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고 녹색이 사라진 방으로 계속 나비들이 날아 들어온다. 녹색이 사라진 방, 숲이 아닌데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을 꿈꾸는 나비들은, 즉 푸른 꿈을 꾸는 그런 푸른 녹색을 찾는 그런 나비들이 계속 녹색이 없는 방으로 날아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색은 없는데 녹색을 찾아서 계속 날아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들, 그래서 날아오르고 싶은 나비들이 연약한 생명체가 녹색을 찾아서, 푸른 꿈을 찾아서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좀 반전의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마무리는 아닌데, 뭐랄까요, 그 시어들이 참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에 대한 감상은 저 개인적인 것이지 시인이 진짜 이렇게 썼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감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저의 감상을 공유한 것입니다.
202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엽록체에 대한 기억, 이경주 시인의 시를 지금까지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